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12월 자기 검사의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연말이 되니까 뭔가 막 정리도 하고 시끌벅적하게 보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내년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니 조금 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라도 12월쯤 되면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말 많은 소녀 채널 댓글에도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뭐 무슨 의욕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알겠고,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알겠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참 남일 같지가 않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는 몸이 힘들면 신체적으로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위염에 걸리거나 갑상선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피부가 뒤집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몸이 안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안 쉬었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몸의 피로 때문에 오는 번아웃보다 더 눈치채기가 어려운 게 마음의 피로가 누적돼서 오는 번아웃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좀 번아웃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말 많은 소녀에 사연이 도착했거든요.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불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의 매 순간 일 생각뿐이었고, 일상을 좀 포기하더라도 일에 몰두했습니다. 덕분에 인정을 받아 동기들에 비해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아무 의욕도 없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인정받기보다는 더 많은 일만 돌아오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도 힘듭니다. 모든 일이 다 피곤하고 지긋지긋해요. 쉬고 싶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차라리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내 얘기야 하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기력증 겪었을 때 저도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진짜 공감됐던 게 진짜 교통사고라도 나서 출근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특히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이 크거나 하기 싫은 일이면 일일수록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분들도 많대요. 코로나가 계속 심해서 계속 재택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사연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분은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죠. 번아웃 증후군이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불안, 무기력증, 자기혐오, 분노, 의욕 상실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해요. 진짜 번아웃이 나쁜 놈인 게 뭐냐면은 게으르고 막 못됐고 이런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다 이게 누적되고 진짜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온 사람일수록,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진짜 크게는 2번 정도 제가 번아웃이 심하게 왔는데, 첫 번째 제가 겪었던 번아웃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온 번아웃이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막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쭉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당연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저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던 거죠. 당연히 몸이 너무 힘들죠. 뭐 입술 부르트고 피부 뒤집어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일을 시켜주는 걸 다행인 줄 알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한 너의 잘못이야. 그걸 힘들어하는 거는 네가 정신력이 약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왜 특별히 보상도 없이 이렇게 내 몸 갈아가며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빵 하고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일을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일에 참여도 엄청 떨어지죠. 방송을 막 하는데 중간에 막 애드립도 하고 준비해간 것도 막 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최소한의 멘트만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다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나는 일하는 건 똑같고, 어차피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수당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 사연자분이랑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방송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 무슨 막 큰 일이 생겨. 그럼 특보를 하느라고 녹화나 이런 거를 좀 쉬거나 스케줄 변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무슨 일이 생기기를 막 바라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교통사고가 나기를 바라기에는 집이 너무 회사랑 걸어서 1분이어가지고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만을 제가 어느 순간 바라고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징그러웠어요, 제 스스로가. 그때는 이제 너무 귀찮고 다 싫잖아요. 이 창문에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 커튼을 치면 되잖아요. 너무 무기력해지니까 그것도 싫더라고요. 외출 안 할 땐 난 샤워 안 해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 씻어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 사람인데 못 씻겠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좀비처럼 배달 시켜가지고 그때 배달앱도 없어가지고 전화했어. 그래서 이렇게 맨날 오늘 또 시키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까봐 되게 부끄러웠는데 그거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자학하고 약간 이런 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체력 관리라든가 체중 관리라든가 컨디션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줄어들고 몸이 안 피곤하게 되고 찾아주는 데가 별로 없고 내가 극복하고 싶었던 방향으로 극복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없어지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때 좀 건강하게 제가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신체적으로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오는 번아웃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겪었던 번아웃은 좀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온 번아웃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변인들과 관계가 너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정말 친했던 친구, 거의 막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랑 굉장히 서로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안 풀리고 막 이런 일이 좀 생겼었어요. 내가 진심으로 대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네?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시달리고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는 바보 천치같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이 판단을 똑바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이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확 좀 이렇게 번아웃 증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비교적 제가 좀 건강하게 극복을 했어요. 그땐 다행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이 상황에서 지칠 수 있는 거고 사람 관계 때문에 지치는 게 내가 나약한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내가 진심이었던 거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없다면은 저는 분명히 상담하는 분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제 극복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매주 좀 정기적으로 너무 타이트한 일정은 아니지만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그런 일정을 제가 꼭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했던 게 제가 친구들과 이제 팟캐스트를 했는데 그 팟캐스트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회의를 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도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방송을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오는 날 어쨌든 청소는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샤워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해결이 많이 됐었고 일상을 조금 다시 되찾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신체 활동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 제가 막 호빵이랑 호떡 이런 거에 엄청 꽂혀 있었는데 그거 뭐 우리가 배민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켜 먹지 않고 그냥 편의점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일단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 움직이면 사실 이 약간 림프가 뚫리는 느낌? 이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 그러면 의식적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람이 조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좋은 거는 해를 봐요. 좋은 날씨를 보고 좋은 바람을 맞으면 약간 살아있구나 이런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신체 활동을 조금씩 하고 정기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 그런 일과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담해서 내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확인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저를 이 번아웃에서 좀 탈출시켜줬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번아웃은 나름 스무스하게 잘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약간 번아웃이 오는 게 많이 두렵지가 않은 게 약간 번아웃이 올 것 같다라는 그 이제 느낌을 알잖아요. 한 두어 번 크게 겪었으니까 그러면 아예 이게 확 오기 전에 약간 그 초기에 아예 휴가를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털어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도 생긴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말 많은 소녀에서 사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사실 제가 책에서 발췌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책 제목은 바로 마음은 괜찮냐고 시가 물었다 라는 책이에요. 이게 정신과 의사이신 황인한 원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마음과 이 마음에 걸맞는 시를 약간 큐레이션을 해준 그런 책이에요. 이 번아웃 챕터에는 어떤 시들이 실렸냐면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일단 실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는
반칠환 시인의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마음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게 시를 매칭해 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은 시와 마음은 많이 닮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니까요. 시는 짧지만 그렇다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감정보다 안에 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은 복잡하고 모호하여 시처럼 가만히 들여다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롤로그를 읽고 이 원장님도 되게 시만큼 따뜻하신 분이 아닐까, 조언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실 만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와 마음이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몰랐던 나의 마음을 이 시에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어드린 그 사연이 이 책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이 사람은 아까 사연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일벌레였던 거예요. 나 빼기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의 삶은 없어. 그냥 일에만 모든 게 다 이렇게 약간 매몰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통한 성취감만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냥 그것만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운전자로 따지면 초보 운전자인 거예요. 언제쯤 좀 밟아줘야 될지, 언제쯤 연료를 좀 넣어줘야 될지, 언제쯤 좀 주차를 해가지고 좀 차를 쉬게 해줘야 될지, 이 타이밍을 지금 잘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나와요.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고 다음으로는 휴식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휴식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이나 공부처럼 의무에 따르는 시간과 잠과 같은 생물학적인 욕구를 채우는 시간 외에 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시간이죠.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잔다든지, 공원을 한 바퀴 뛰고 온다든지, 업무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웃긴 동영상을 본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었던 디저트를 먹어도 좋고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사소하지만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일상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멈춤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휴식은 반드시 저는 에너지 생성을 동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특히 이렇게 뭔가 성실병에 걸려 있다 보면은 잠깐의 여유조차 나한테 허락을 안 해줄 때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맡은 나의 의무에 집중을 하려면은 그 외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일을 좀 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 그러니까 주차 시간도 가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행, 주차, 주유, 사람으로 따지면 활동, 수면, 휴식, 이걸 지키면서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일상, 내가 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이라든지 일상은 지켜지면서 간다는 뜻이 될 것 같고, 또 번아웃도 그렇게 예전처럼 막 세게는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번아웃이 온 것도 이 초보 운전자가 저지르는 흔한 실수인 거죠. 주행만 계속하고 주차도 못하고 주유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없는 에너지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게 다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관계에 매몰돼 있었잖아요. 일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도 보고, 조금 쉬어도 보고, 좀 소원해도 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밀착된 관계로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그 가까운 사이들에서 쌓인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이걸 잠시 떨어져서 볼 시간이 없어서 관계에서도 이런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번아웃을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다. 약간 낙법을 배웠달까? 그런 느낌? 나라는 사람은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참 인간이 참 복잡하잖아요. 일도 잘해야 되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막 건강도 좋아야 되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잠도 자줘야 되고, 되게 뭔가 충족시켜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다마고치 같아. 어떤 거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거에 막 몰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방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이게 체력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해. 아, 밤새. 아, 어떻게든 해내. 라는 마음이 진짜 강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한 35대 전 느꼈어요. 몸빵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쉬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오래 남고 결국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걸 전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잘 듣는 회원님들,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를 제가 댓글만 봐도 알겠어요. 아니, 유튜브에 그 웃기고 막
되게 진짜 수많은 재밌는 거 많은데 굳이 이런 거 영상 또 찾아보시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저 같기도 해서 이렇게 얼굴 한번 못 뵀지만 남 같지가 않은 회원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2월쯤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치셨을지도 또 누구보다 더 잘 알거든요. 내년 막 계획하고 힘들게 바쁘게 지내시는 거 제가 다 아는데 그래도 하루쯤은 이렇게 좋은 책 읽고 책 내용도 좋지만 이 안에 있는 시들 좀 음미해 보면서 내 마음을 시 읽듯이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날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게 약간 주유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잘 자요. 안녕.